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에 자리한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입니다. 가밀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총 496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단지 내에 아클라우드라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들이 조성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송전선로 철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평소 발품대행소 거기는 현장 하나를 현장 답사와 사업 소개 2개의 영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번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현장 답사와 사업 소개를 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내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섭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496세대로 구성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84, 114 등 4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들어서는 하남시 가밀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밀지구는 하남시 가밀동과 가미동 1원 약 168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1만 3,800여 세대를 건설하는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연계해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밀지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미사 강병도시, 남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요. 규모는 이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구 동쪽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교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밀지구는 모두 18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블록별 현황을 보면 A1, A5, B5 블럭은 공공임대, A2, A6, A7 블럭은 행복주택, A3 블럭은 국민임대단지입니다. 또 A4, A7, B1, B3, B4, B7 블럭은 공공분양, B9 블럭은 민간참여 공공분양이고 B2, B6, B8, C2, C3 블럭은 민간분양 단지입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B8 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블럭들은 모두 공급을 마쳤고 이번에 주상 1 블럭에 공급되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가밀지구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 교통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북쪽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서하남 IC가 인접해 있고 지구 동쪽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입니다. 또 상일 사거리에서 강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선 가밀 초이강 광역도로가 지난 2018년 개통됐는데요. 가밀지구와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위례 신도시까지 바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밀지구 남측으로 위례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도로망은 확충되는 반면 현재 가밀지구에는 전철역이 없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서 3호선을 오금역에서 가밀지구를 지나 덕풍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 대책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LH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은 3호선 연장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단기간에 분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5월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3호선 연장 노선이 아닌 하남과 송파를 잇는 도시철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물론 가밀지구 입주민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LH에서 홍보한 3호선 연장을 믿고 분양한 만큼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사기 분양이라며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에 국토부는 3호선 연장 계획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경전철 또는 트램 등 2개 안을 더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첫 번째 대안은 지하 경전철입니다. 이는 잠실역에서 송파나루역, 오금역을 거쳐 하남시청역까지 15.8km 구간의 지하 경전철을 건설하는 안입니다. 이 구간에 가밀지구 1개소, 교산지구 3개소 등 4개역이 신설됩니다. 경전철 건설은 3호선 연장 원안보다 총 사업비는 늘어나지만 운영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지상과 지하를 지나는 트램입니다. 잠실역에서 몽손 토성역, 한성 백제역을 지나
하남 시청역까지 14.8km 구간의 무가선 트램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송파구 구간은 지상에 건설되고 가밀지구 일대를 지하로 통과한 후 교산 신도시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트램 건설은 원안보다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운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송 능력입니다. 원안인 중전철은 최대 연량 1편성이 가능하고 한 년당 정원도 2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전철은 6량 1편성의 차량 정원은 중전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트램의 수송 능력은 경전철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상으로 운행되는 무가선 트램은 기존 차선을 침범하게 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송파 하남도시철도의 국제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3호선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도시철도 대안이 제한된 상태로 11월경에 사업성 재검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올해 안에 교산지구 교통 대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철망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하남시와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고수해온 3호선 연장안이 채택될지 아니면 비용 편익을 고려한 국토부의 대안이 채택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를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은 몇 년 뒤에나 갖춰지는 탓에 초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본질적인 문제는 가밀지구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밀지구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총 8개 학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 B7과 A4블럭 사이에 있는 가밀초와 가밀중은 지난 2019년 9월 개교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개교 전입니다. 갇힌 가밀 1초는 신우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2021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신우초등학교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를 비롯해 A2, A3, A5, B1, B2, B3, B5 블럭 입주민 자녀들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갇힌 가밀 2초였던 단샘초등학교에는 A1, B4, B6, B8, B9 블럭 아이들이 배정됩니다. 당초 하남시와 LH는 가밀지구의 중학교 3개소를 추진했으나 2개교만 설립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갇힌 가밀 2중은 가밀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9월 개교했지만 가밀 1중은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밀지구 좌측 상단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 위치를 지구 내 중심 통합권으로 변경하라는 승인 조건을 교육청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투위 권고대로 학교 위치를 옮기려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구 중심 통합권이면 가밀고등학교와 단샘초등학교 부근인데요. 여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부지로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향후 보건소, 우체국,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설사 서로 자리를 맞바꾼다 해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 부지는 8,270제곱미터에 불과해 11,483제곱미터로 계획된 학교 시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교 건립공사에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가밀 1중 2022년 3월 개교는 어려울 듯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같은 지구 내에 있는 가밀 중학교에 배정돼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밀지구가 속한 하남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즉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남시 고등학교는 지구 내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밀고를 비롯해 위례고, 남항고, 신장고, 풍산고, 하남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등 8개 일반고가 있습니다. 가밀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 학원가도 조성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송파구 마천동이나 방이동 학원가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주상복합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상업시설이 조성됩니다. 일명 아클라우드 가밀인데요. 연면적 약 126,300제곱미터에 상가 257실이 공급됩니다. 특히 1층에는 7,200제곱미터 규모로 개방된 공간이 키즈광장, 이벤트 가든, 아트리움 등으로 꾸며집니다. 상가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파트와 상업시설 출입구가 구분돼 있지만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가면 외부인과 동선이 엉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주상복합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집에서 편하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불필요한 접촉과 소음, 번잡함은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쪽과 남쪽에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계획돼 있어 이곳에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밀지구 내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위례 신도시나 송파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가장 가깝고 송파구에 있는 가든파이브, 잠실 롯데월드몰, 가락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송전탑입니다. 송전탑은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판교 대장지구나 시흥 장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밀지구는 지구 동북측에 동서울 전력소가 있습니다. 동서울 전력소는 A3, A7, B5 블럭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345kV 전압시설을 보유한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78회선의 송전선로를 통해 송파, 강동, 분당 등 수도권 동남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고압 송전선로 철탑 6기가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도로를 따라 쭉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뿐만 아니라 변전소와 지구 외곽에도 송전탑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지구 내를 지나는 철탑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A라인과 B라인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현재 A라인은 지중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 B라인은 2021년 6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중화 라인을 보면 가밀지구 외곽이 아닌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B라인은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를 감싸고 도는 형국입니다. 고압 송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의한 유해성 여부는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논란만 무성합니다. 하지만 철탑은 보이지 않더라도 송전 선로가 내 집에서 가까운 땅 밑으로 지난다고 하면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가밀지구 입주민들은 변전소 옥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현재까지 옥내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밀지구에는 약 20만 제곱미터의 공원 녹지가 조성됩니다. 그중 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 수변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가밀지구 남단 미래대로가 지나는 곳에 천마산과 천마근린공원이 있고 지구 우측으로 금암산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구 위쪽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일자산공원, 강동 그린웨이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5개 동 총 496세대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84 타입 33평형 330세대, 114 타입 44평형 16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를 중심으로 동쪽에 하남가밀 한양수자인, 북쪽에 하남가밀 스위시티 B1블럭, 남쪽과 서쪽에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동 배치 계획을 보면 전동에 걸쳐 탑상형 3세대와 판상형 1세대를 묶어 혼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단지 배치를 가로로 길게 눕혀놨는데 방위 표시를 잘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타입별 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입니다. 84A는 전동에 걸쳐 4호 라인에 배치되는데요. 정서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침실 2와 3은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84B 타입은 101동과 102동은 3호 라인, 103동부터 105동까지는 2호와 3호 라인에 배치됩니다. 84B는 남동향인데요. 2호 라인에 자리한 세대는 침실 2와 3이 북동향입니다. 114A 타입은 판상형 평면으로 전동에 걸쳐 1호 라인에 들어섭니다. 정동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다음은 114B 타입입니다. 114B 타입은 101동과 102동 2호 라인에 있습니다. 정남에 가까운 남동향인데요. 침실 2와 3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단지 우측 하단 101동 앞에 나 있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아파트와 판매시설 주차장은 진입 램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 구간을 사용하고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층 일부 구간과 지하 3층에 마련됩니다. 그러나 차량 출입구가 1개소밖에 없어 판매시설에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진출입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네요. 총 주차 대수는 1188대인데 상업시설에 429대가 할당되고 아파트는 759대여서 세대당 1.53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광장, 이벤트 가든, 아트리움 등이 조성됩니다. 이제 단위 세대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입니다. 탑상형 평면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됩니다. 침실 1 전면에 비확장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있고 후면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려면 다른 6가지 옵션을 같이 구매하도록 한꺼번에 묶어놨네요. 84 타입인데 주방 식당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주방 옆에 패트리 공간이 있긴 하나 이 또한 크지 않습니다. 84B 타입도 탑상형입니다. 세대 좌측 부분은 84A 타입과 유사하고 우측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침실 1은 드레스룸 공간이 후면이 아닌 측면에 마련됐고 욕실 1과 욕실 2를 하나로 묶어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114A 타입입니다. 114A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에서 유일한 4베이 판상형 평면입니다. 판상형 선호도가 높다 보니 모델하우스도 세대수가 많은 84 타입이 아닌 114A 타입으로 꾸며놓은 듯합니다. 84A처럼 침실 1 후면에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넉넉한 듯 보입니다. 싱크대 오른쪽 옆으로 팬트리 또는 테라스와 함께 기타 여러 가지를 묶어놓은 옵션이 있는데요. 팬트리를 선택하면 판상형의 장점인 마통풍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델하우스에도 팬트리가 아닌 테라스로 꾸며 개방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40평형이 넘어가면 작더라도 알파룸이 하나씩 있는데요. 114A 타입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14B 타입입니다. 114B 타입도 탑상형 평면입니다. 침실 1은 폭이 좁고 후면으로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 옆에 알파룸이 붙어 있습니다. 거실은 전면과 측면에 창이 하나씩 나 있어 양방향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형 평면도를 보면 주방 냉장고장 자리에 벽체가 보이는데요. 냉장고장을 포함한 주방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벽체가 설치되는지 의문입니다. 마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주방창을 통해 환기를 해야 하는데 벽체로 막혀 있으면 답답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5억 1,470만원부터 5억 7,130만원, 84B 타입은 5억 1,380만원부터 5억 7,030만원, 114A 타입은 6억 5,880만원부터 7억 2,950만원, 114B 타입은 6억 4,950만원부터 7억 2,01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공급되는 하남시 가밀지구는 투기 과열지구여서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까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각 타입별로 562만원부터 7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현관,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공간마다 추가 유상 옵션이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636만원입니다. 여기에 타입별 최고 분양가에 확장비를 더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로 보정하면 84A 타입은 1,748만원, 84B 타입은 1,747만원, 114A 타입은 1,676만원, 114B 타입은 1,653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가밀지구에서 최근 분양했던 주변 단지 분양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단지인 한양가밀 스위시티 B1블럭 84 타입 6억 529만원, 한양가밀 스위시티 B3블럭 84A 타입 5억 5,176만원, 한양가밀 스위시티 B4블럭 84A 타입 5억 6,131만원, 한양가밀 스위시티 B9블럭 84A 타입 5억 4,300만원, 민간분양단지인 한양가밀 한양수자인 B2블럭 84 타입 6억 1,600만원입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와 비교하면 공공분양단지 분양가와는 비슷하고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분양한 민간분양단지 한양가밀 한양수자인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가밀지구에서 분양을 마친 단지 중 현재 입주한 곳은 A4와 B7블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단지 시세를 보면 작년 6월 입주한 B7블럭 한양가밀 스위시티 12단지 84 타입은 입주 이후 12월까지 30여 차례 거래가 이루어졌고 올해 들어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2016년 10월 분양 당시 84 타입 분양가는 4억 7천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2월에 6억 2천만원의 실거래 신고돼 분양가 대비 약 1억 5천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3월 입주한 A4블럭 한양가밀 스위시티 14단지 84 타입은
6월부터 매매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한 달간 6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가 7억 원을 기록했고 7월에는 4건 평균 7억 1,550만 원, 8월에는 7억 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양가 5억 1,800만 원보다 2억 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단지 모두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남가밀 스위시티 12단지는 올해 매매 거래는 없지만 전월세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까지 4억 원대에 머물던 84타입 전세가가 5월 들어 5억 원을 넘어섰고 8월에 6억 2천만 원, 9월에는 5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전세가율이 약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84타입 전세가가 조만간 6억 원대에 형성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가밀 스위시티 14단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입주 초부터 84타입 전세가가 4억 원대 후반부터 5억 원대 초반을 오르내리면서 평균 5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84타입 분양가가 하남가밀 스위시티 12단지 전세가보다 저렴한 셈입니다. 그러나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신축이긴 하지만 가밀지구내 유일한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총 496세대 중 284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212세대는 기간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10월 22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하남시 및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입니다. 전용 135 이하는 하남시 및 경기도 400만원, 인천광역시 700만원, 서울특별시 1000만원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인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서울 및 인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 방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여기서도 낙첨될 경우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는 총 3번의 경쟁 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주택형별 공급 비율을 보면 전용 8호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구성원 및 1주택 처분 승낙자에게 공급합니다. 전용 8호 초과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무주택 소유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자는 추첨제로 자동 분류됩니다. 당첨자 선정 후 8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하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합니다. 이때 맞벌이인 경우 소득 기준은 13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 공급, 공급 순위, 거주 지역,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이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도 동일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처녀저축 가입기간 등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내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11월 3일 화요일, 일반공급 1순위는 11월 4일 수요일, 2순위는 11월 5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거기가 궁금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